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리가 경기, 이 경기는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 아니라 이제 그제로 넘어가야죠. 발렌시아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벤치 명단에 있었으나 아예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는 나이 대비 적당한 출장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출장한 동나이 때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팀의 상황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지난 시즌에 이강인의 출장 시간이 모자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올해는 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활약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에서는 이 자책골 토니라토의 자책골 때문에 0대1로 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강인은 이 코로나에서 음성도 나왔고 바로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체 카드로 들어간 선수가 망갈라, 그다음에 케빈 가메로, 소브리노, 코레이라, 제이슨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도 물론 그건 감안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이강인 선수가 워낙 기대하고 있는 유망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강인에 대한 어떤 그것 좀 당연히 이강인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빼고 보더라도 사실 이 경기에서는 저는 이강인을 투입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봐요. 선발 출장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선발 출장에서 경기에서 나쁜 것도 아니었고 9경기 446분에 어시스트 3개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발렌시아가 이강인이 나와서 이강인이 볼을 많이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좋은 경기를 했던 경기들이 꽤 많이 있어. 네. 아닌 경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렇죠. 이강인이 되게 좋았던 경기도 다 풀타임을 보고 있자면 조금은 아쉬운 장면도 있고 장면이 있겠죠. 그다음에 턴오버가 있는 장면도 있으나 이강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와 파생 장면을 생각을 하면 저는 이 경기에서는 나오는 게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안 썼습니다. 근데 이 그라시아 감독이 결과적으로는 또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강인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밸런스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의 게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게데스와 이강인을 똑같이 공격적인 자원으로 묶기에는 둘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라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딱 와닿는 느낌은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경기 컬러를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꾸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뒤에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왜 넣지 않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풋볼 에스파냐가 디아리오 아스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한 거에서 체크해 볼 부분이 두 부분이 있다. 그라시아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게데스랑 이강인을 동시에 뛰지 못,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둘 다 뛰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 이강인을 동점골을 노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bench에 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데스와 이강인을 동시에 쓰지 않고 있다. 뭐 본인의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철학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게임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투입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본인의 철학을 좀 뒤집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그 밸런스를 사실 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게데스랑 이강인은 둘 다 공격 성향의 선수. 그러니까 뭐 측면이나 최전방에 설 수 있는 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 이런 걸 다 떠나서 공격 지향적인 선수. 근데 둘 다 투입하면 수비적인 밸런스가 뭉개진다. 그러면 둘 다 투입하는 건 우리의 전체 밸런스에 해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투입하는 게 맞다라는 이 해석에 당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았다고. 그래. 근데 공격을 안 하면 이제 골을 안 넣으면 져요. 그러면 사실 왜 우리가 경기 중에 수비 빼고 공격 넣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 아주 비일비재하죠. 히딩크 감독의 2002 월드컵 대표팀도 수비 빼고 공격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좀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를 주면서 동점골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격 라인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일반적이다. 또 5명을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무승부라도 거뒀으면 우린 밸런스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물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대인 것은 맞으나 이렇게 해서 패배를 한 사람 입장에 이 이야기를 이강인을 응원하는 대한민국 팬들은 받아들이기 고깝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어시스트 3개를 날리고 있는데 도움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데포르티보 발렌시아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재계약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발렌시아 여러 유스 뭐 솔레르 그다음에 호세가야 그다음에 유느스 토니라토 이런 선수들과 함께 유스 출신의 지금 이 발렌시아의 지금 발렌시아 팀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주축 선수를 이미 많이 내보냈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을 새로 재편내려서 쭉 나가야 되는데 이강인은 거기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 하나다. 근데 이 재계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강인을 붙잡고 여기에 베이스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이강인을 어떤 뭐 임대든 이적이든 뭔가 시킬 것인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외 언론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본인도 일단 재계약은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발렌시아 안에서 있다는 거는 어쨌든 팬들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감독은 바뀔 수 있지만 이강인이 만약에 발렌시아에 남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적 명단에 오르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출장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뭐 그라시아 감독이 계속 있을 때 진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출장을 못하니까 본인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딘가로 임대든 이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출장 시간을 곧바로 확보할 수 있으나 그런 거 있죠. 여기에서 애매하게 잘못 리그 선택하는 경우에 커리어 한 1, 2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수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지금 발렌시아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떠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무리 이강인이 반짝이는 재능이라 하지만 리그, 감독, 팀 선택 잘못하는 순간 불안하지. 삐끗하는 순간도 생기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발렌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출장을 하면서 제일 좋지 그게. 성장하고 인정을 받는 건데 최고지.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뛰었던 팀에서 왜냐하면 유스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엄청 큰 메리트죠. 팬들의 그 지지도 있고. 네, 그럼요. 근데 근데 여기서 그런 그 선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딴 팀과 하면 정말로 이 어린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 언론들에서는 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룬 적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페란 토레스 골 난다. 페란이 갔잖아 맨시티로. 그다음에 뭐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맨시티 이거 기자의 사견인 것 같은데 맨시티가 이강인에 대해서 페란 토레스 같은 비슷한 종류의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도 한 번은 나왔었고. 네. 그러면 이강인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강인은 제가 봤을 때 그거를 가장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출장 시간.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네. 나이 때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뛰는 거니까. 근데 그라시아 감독은 지금 출장 시간을 밸런스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쭉 확보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 생각인 것 같고. 근데 빡치는 게 잘 못하고 있는데 못 나오니까 팀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강인의 출장 시간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못했던 게 어느 정도 버텼어요. 그래. 이 발렌시아. 뭐 지난 시즌이든 네. 물론 뭐 지난 시즌에도 흔들거리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팀 자체가 지금 최근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팀이긴 해요. 네. 그래도 이강인 선수 왜 안 뛰냐 했을 때 이강인 선수 나이가 어렸지만 갑자기 발렌시아가 쭉 뭐 상승세를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던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못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짜증나고 이강인 선수가 야 도전해보자 여기선 답이 없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재계약을 거절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런 노선을 좀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01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출장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 근데 꼭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으나 지금의 팀의 사정 그리고 나왔을 때 어떤 활약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더 써도 되거든요. 최근에 경기에서 1승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레알 4대1로 이긴 경기거든요. 그래. 근데 그날 그 경기 기억나시죠? 이때 이강인이 잘했어요. 80분을 뛰었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그걸로 영상도 만들었잖아. 그럼 뭐야 좀 써주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으나 그 선택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강인을 볼 때 아마 제가 지난 시즌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자. 여유를 가지자 하는데 이번 시즌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좀 여유를 가지자. 베이스는 여유를 가져도 된다. 어. 왜? 많이 어리니까. 그렇지. 다만 이제 요 나이 때 특출난 재능들은 이때부터 되게 많이 뛰거든요. 그래 많이 뛰긴 한데 와 진짜 지금 이강인 선수 저는 이강인 선수 프로필 볼 때마다 이 선수 언제 20살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 보세요. 01년생, 02년생, 00년생 우리가 보는 선수들이 누구냐면 제이든 산초, 엘링 홀란드, 안수 파티 이런 애들이 지금 되게 많은 출장 시간을 확보하고 득점하고 어시스트하는 기록들이랑 그 다음에 역시 또 쿠보 이런 선수들이 뛰는 시간대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뛸 수 있는 대로 가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5명이야. 그래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쳐도 10명이 안 돼. 그 중에 이강인이 껴있는 거거든. 이제 엄청난 건데. 그거죠. 걱정되는 마음. 여기 그래. 이렇게 있다가 완전 이해해. 왜냐면 허송세월 1, 2년 하면 이거 나이 먹는 거 금방이거든. 그래 금방이긴 해. 네. 씨 성적이 좋든 안 좋든 팀이 아니 좀 공격으로 잘 안 되면 어느 정도 써지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고 난 다음에 경기를 이기거나 그랬으면 no 얘기 안 problem. 하겠지 기자들도. 근데 경기에 졌네? 이강인은 벤치에 있었네? 그러면 당연히 쓰죠. 왜? 이강인 뉴스니까. 그리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 얘기가 안 나오기가 힘들다. 다음 얘기 발렌시아 보겠습니다. 이강인 화이팅!